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인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로 인텔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게 될지 따져보는 일은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로 인텔의 위기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인텔은 지금 최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인텔이 주요 반도체 기업 가운데 향후 수년간 이익이 감소하는 유일한 기업이 될 것이란 분석 보고서를 내놨을 정도입니다. 이 퀄컴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애플의 M1 칩 출시와 성공으로 이 가속화되고 있는 PC 시장에서 ARM 기반 프로세서의 선전, 그리고 같은 X86 프로세서 시장에서 AMD의 강한 도전 등은 이제 인텔 입장에서 현실화된 위기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텔이 내놓은 파운드리 시장 진출은 현재의 위기에 대한 타겟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중장기적인 포석으로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텔과 TSMC, 삼성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번 인텔 발표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7나노 등 미세 공정에서 인텔이 시장의 불안감을 되돌릴 만큼 흡족한 솔루션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인텔은 2023년 양산 예정인 7나노 CPU인 미티어 레이크의 설계 IP 검증을 올 2분기까지 완료한다는 점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첨단 패키징 공정, 설계 제재 후 테이프아웃, 초기 생산과 시범 운행 등을 통해 7나노 칩을 계획대로 2023년 양산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눈에 띈 것은 IBM과의 협업인데요. 이날 발표의 숨은 핵심이자 와일드 카드와 같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IBM은 아시다시피 R&D 기반 회사입니다. 이 삼성도 IBM의 기술 덕에 미세 공정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인텔과 IBM 모두 실리콘 설계와 복잡한 제조에 대한 강범위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업체라는 점에서 인텔이 미세 공정이라는 난간을 돌파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IBM 협업 카드를 빼들므로써 인텔이 내부 역량만으로는 미세 공정 개발을 마무리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파운드리 성공은 미세 공정 성공 여하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부분이자 인텔의 한계도 명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 여겨집니다. 인텔은 이번 파운드리 진출 선언으로 정부 보조금을 얻어내고 이를 통해 EUV 장비를 확보하는 데도 확실히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덜란드 업체인 ASML이 만드는 EUV 장비는 매해 30대에서 40대 출고가 전부일 만큼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이 집대성된 장비입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했다는 얘기는 인텔이 미국 정부라는 든든한 뒷배를 마련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삼성 TSMC 등과의 EUV 확보 경쟁에서 인텔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인텔이 미세 공정을 개발해야 첨단 칩을 파운드리를 통해 더 많이 생산하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인텔은 레거시 공정으로 만드는 칩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유럽 정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력관리 반도체 PMIC 등도 만들기를 원하겠지만 이는 인텔의 관심 밖의 영역입니다. 이 장비 문제 때문에 8인치 팹을 추가로 만들기도 어려워서 사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미세 공정 개발에 성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다시 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인텔은 가격 기준으로 만드는 칩의 양이 TSMC의 2배를 훨씬 넘습니다.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인텔의 경우 칩이 1000개 정도 나오는 반면 TSMC는 10,000개 나오는 것도 많을 만큼 인텔의 칩 개당 가격은 그만큼 비쌉니다. CPU 칩 하나에 30불 정도 하니 고부가가치 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TSMC 경우는 만드는 칩의 개수는 인텔보다 훨씬 많지만 칩 개당 가격을 환산하면 인텔 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인텔로서는 계속 고부가 칩을 만들기를 원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미세공정 개발에 전력 투구할 것입니다. 만약 인텔이 이를 잘 해낸다면 TSMC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 삼성의 경우 파운드리 내에서 만드는 칩의 60% 이상이 아직도 엑시노스 등 삼성 칩입니다. 외부 칩 비중은 아직 별로 안 된다는 뜻이죠. 엔비디아, 퀄컴, IBM 등을 최근 고객사로 끌어왔지만 올해 잘 해야 외부 고객사 비중이 절반을 간신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아직 삼성 파운드리의 힘은 TSMC 등에 비하면 많이 열세입니다. 이 맥락의 연장선에서 보면 파운드리 분야에서 인텔의 성장은 TSMC의 타격으로 직결됩니다. 물론 이것도 중장기적인 전망이고 인텔이 미세공정 개발에 성공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가능한 얘기이긴 합니다. 이 삼성 TSMC로서는 인텔을 경계하면서도 인텔이 공정 개발에 실패할 경우도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에 임할 것입니다. 이 대만 디지타임스는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로 TSMC보다 삼성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이건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팹리스는 대부분 TSMC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체 제조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는 냉정하게 보면 미국이 TSMC를 못 믿는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이는 그 TSMC 내 핵심 기술이 같은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아무리 대만이 미국의 편이어도 중국이라는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을 미국이 잘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양안 관계가 전쟁까지는 아니어도 국지전 혹은 극도의 긴장 관계만 조성돼도 TSMC는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국이 개선하길 바라고 있고 이게 바로 이번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진출 기저에 깔려 있는 국제 정착적 역학 구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